이제 주말 시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구정 직전에가 이제 미니 선물하고 옵션 만기였는데요. 미니 선물 때문인지 일단은 조금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요 상방 포지션은 이제 소멸이 되고요. 이제 선물만 남게 되죠. 선물만 남게 되는데 아직도 3조원 가량 하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롤오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서 한 5천억 정도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게 쓸 수 있다는 점 정도 그냥 감안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수요일 날도 선물도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이게 4조원 가량 높았었죠. 그리고 거래소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니 선물 만기 날이라서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월화수 3일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라서 그죠. 또 월화는 외국인들이 또 팔았고 고객이 한 들어온 정도라서 일주일 단위로 지난주에 3일뿐 안 되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주 코스닥은 올라와서 조금 소폭 매수했는데 코스닥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서 30조원 넘었다가 이제 금요일날 좀 매수를 해서 다시 30조원 살짝 아래로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조금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중에도 조금 다시 작년 11월에 들어왔던 것은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선물 3조원대 3조 9천원인가 그랬죠. 3조 1천원 약 그 정도 하방이 남아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방 남아있는 너무 소량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만기가 지나서 리셋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2월달에만 외국인 채권 매수 엄청나게 이어지면서 지금 2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조원가량 두 달도 안 되는데 10조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러를 버리고 국내 채권 원화를 택하고 있다. 일단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매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뭐 큰 변화는 없죠. 금요일날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11월달에 들어온 8조원이 다 나갔다고 말씀드렸고 1월달에 다 나가고 2월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금 살짝 요건데 의미 없죠. 왜냐면 이때보다도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 1, 2조나 하루 뭐 일주일 단위 1, 2조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2, 3조 들어올 수도 있는 2, 3조 가지고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워낙에 많이 1월달에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글쎄 한 5조원 이상은 다시 들어와야 뭐 다시 뭐 더 오르려는 액션이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단위로도 1, 2조 들어와서는 약간 추세를 전환시키기에 외국인이 단기에 들어오는 게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한 이 기조를 돌리려면은 금요일날 7천억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물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여러분 다시금 이런 식으로 크게 다시 들어온다면은 다시 그때는 또 좋게 봐야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여러분이 봐도 외국인의 추세는 조금 매도로 잡혀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 수요일 날만큼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휴장이었지만은 이제 금요일까지 됐는데 수요일날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은 알지만은 수요일날 외국인들의 좀 선물 매수 보고 조금 인버스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상황 따라서 목금에 수목금이죠. 수요일 밤부터 목금에 다우 나스닥이 소폭으로 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선물도 좀 매수를 했고요. 5천억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거의 6천억 매수를 했죠. 그리고 주식도 한 7천억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한항방에 구정대 미증시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 포지 아직도 3조원대라는 걸 기억하자. 더 늘어나지 않는 것도 다행이고 줄어드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그 정도 하면서 인버스만 한 그래도 5% 정도 수요일날 저희가 줄이는 대응을 오후장에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우도 5일선 위 지금 상승신호입니다. 요건 무조건 상승신호입니다. 보니까 상승신호. 그 다음에 나스닥을 봐도 상승신호. 상승신호죠. 5일선 다시 지켜냈어요. 반도체도 다시 그죠. 이거 무조건 상승신호입니다. 반도체 상승신호고 상황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같은데 근데 지금 외국인의 동향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증시는 지금 일단은 추가 상승 신호를 내고 있다. 여기는 뭐 다시 요거를 아래로 내려온 후에 걱정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서 더 오르기로 스케줄이 정해지면은 빠르게 선물을 처분을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근데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죠. 미국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 선물 만기는 369 11월에 있고 미니 나스닥도 369 10월이죠. 우리나라의 미니 선물처럼 매달 만기가 있는 선물이 또 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요.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미증시 이번 주까지 좀 올려 붙일 건지. 근데 지수는 오르면서 만약에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금요일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오히려 3월 만기인 이 선물 자체, 요 토토 회차, 3월에 마감된 토토 회차가 이겁니다. 미니 선물이라고 써있는 거는 수요일날 마감했고요, 지난주. 이것도 지난주에 마감했고, 이것도 다시 새로 한 달 시작하는 거고요. 요 토토 회차, 요게 어떻게 변할지가 제가 볼 땐 요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조 원씩 만약에 턱턱 매수해서 이 하방폭을 처분한다. 그러면은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번 주만 또 좀 줄였다가 그 다음 주에 늘어나면서 또 하방 변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트는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5일선은 회복을 했고요. 그죠? 그런데 21선 정확히는 지금 17일선이 단기 추세선이죠. 요 노란 선은 17선인데 17선도 아직 살짝 회복을 못했습니다. 거의 맞닿아 있어가지고 21선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코스피는 지금 옆으로 늘어지고 있죠. 지난 11월 1일 한창 상승하다가 이제 옆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옆으로 잡았는데 그 옆으로 이제 윗단 아랫단 박스권을 잡은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거의 평행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요럴 때는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윗단에 다시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위로 가는 걸 보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 비중은 원래는 이게 원래 화요일 수요일 날 비중이 이거였죠. 근데 수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주매수가 들어오고 오후장에 인버스 5%만 줄인 겁니다. 7대3으로 70%로 늘리진 않고요. 현금 5%로 두고 뭐 22선 회복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회복을 못했죠.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21선 회복이 하게 되면은 21선이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정확히 17일선입니다. 정확히 17일선 회복하면은 요 노란선 회복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향 우위로 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5%를 투자 비중으로 들어가서 7대3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와중에 확연히 여기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3조 원에서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씩 뭐 75대 25 정도까지 늘리는 이렇게 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조 원 단위 정도는 움직여줘야 5%를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70% 30% 이거를 한 25%로 줄이고 이걸 70%로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 5%로 두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버스 줄이고 현금 놔뒀다가 다시 투자 비율은 한 2단계 거쳐서 서서히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만약 여기서 근데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추세선이 이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선 이것도 너무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 요거의 차이는 매우 미세합니다. 지금은 거의 이 박스권 중에서도 정중앙에 와있기 데다가 이평선으로도 조금 오르면 회복되고 조금 떨어지면은 추가로 다른 이평선까지 깨게 되는 상승과 하락의 거의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21선 혹은 17선 이 노란선 회복 못하면 이대로 가고 만약에 아래를 깨게 되면은 여기를 아래를 깨게 되면은 인버스를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5% 단위로 좀 미세 조정하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측할 것도 없고 지금 예측을 하기에는 외인의 선물 비중하고, 그러니까 다운나스닥 차트는 상향이고, 그죠? 상향과 하향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측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해외 지수는 상향, 물론 줄긴 했지만은 외국인의 선물은 하방.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차트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차트가 일로 간다고 일로 가고, 일로 간다면 일로 가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고요? 위로 가는 척 하다가 꼬라박거나, 아니면은 굳이 또 아래로 한 번을 깨고 또 확 올라버리는 거, 이러면 또 짜증나죠. 줄였는데 또 확 올라버리면.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여기서 변곡점에서 살살 조절하면은 그 방향성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다운나스닥이 소폭 오르거나 버티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을 하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를 좀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3조 원 이상으로 하방을 가져간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다행히 4조 원까지 넘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온 건 다행스럽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어디로 갈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은 다운나스닥은 또 상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스탑에서 이제 뭐 무슨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조사가 월가 전방위로 번져지고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나요? 미국도.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제재가 가해지면 사실은 월가 수준의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모르죠. 월가가 이제 하도 많이 작전을 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데 뭐 옐런을 안 친 걸 보면은 또 딱히 뭐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오른 게 이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오바마 때도 오르긴 했는데 오바마 때의 버블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오바마도 월가랑 제가 볼 때는 그냥 친합니다. 그냥 서로 윈윈하는 관계예요. 오바마도 늘 뭐 자기 주식이 오른 거를 뭐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트럼프도 늘 주식이 잘 오르는 것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월가랑 뭐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블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도 뭐 상원인가 하원인가 샌더스 의원 중심으로 조금 주가 조작 등을 검사하는 칼날이 이번 주에 조금 단행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정치권이 월가와 FED의 그 힘을 이길 수 있을지. 네거티브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게 합법이잖아요. 로비가 합법이다. FED에서 얼마나 의원들한테 로비를 많이 해놨겠어요. 이게 자본주의 몰락의 징후죠. 그 돈으로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진보든 보수든 지금 다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죽어가는 것은 서민들이다. 자본주의가 이제 몰락하는 시기가 온다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수호해야 되고 되게 좋은 가치로 보지만은 자본주의는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 미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도 지금 구원을 못하는데 무슨 세계에 무슨 리더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국민들도 좀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를 두고 왜 그 나라를 그렇게 사대주의, 너무 전 사대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좋아하냐고? 네버. 중국은 더 안 좋죠. 어디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복지국가, 뉴질랜드가 뉴질랜드만의 복지를 만들듯이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좋은 걸 찾아가면 되죠. 왜 이 미국이면 미국 편 좋은 왜 이렇게 다 싸워야?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한민족이 돼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걸 만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진보분수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종목 분석은 좀 따로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화학주에 대한 할 얘기가 많아서 이 정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